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꾸준하게 한번 달려가 보시죠. 어제 나왔던 기사예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ISO 20022 메시지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이 최근에 매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XRP가 조금은 좀 눌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가 매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꾸준히 경신하면서 가격적인 모멘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대중의 관심은 좀 낮다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은 나쁘지 않아. 가격은 좋은데 대중들이 과거 사이클에 대비해서 아주 낮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놨잖아요. 너무나 지지부진한 매크로 경제 환경, 그리고 암호화폐는 리스크가 크다. 러그풀 사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태 등등을 상반기에 연출시켜 놨기 때문에 나 그거 좀 아직 좀 긴가민가 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대중들이 아직 많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중반대 1억 5천만 원, 6천만 원대 하다 보니까 나 그거 비싸서 못 사.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겠죠. 즉 업비트나 빗썸 자체를 가입도 안 해보고 설치조차 안 하셨던 분들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5천원, 만원 단위, 5만원 단위로도 소수점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소액 투자도 가능한데 그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이 낮다라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 기준 구글 트렌드 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17년도, 18년도 때 굉장히 높게 피크치를 찍었죠. 또한 20년, 21년도 3차 반감기 사이클 때도 아주 피크치를 찍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 만점 기준으로 해서 한 20대 초반 정도, 높아봐야 23, 4, 20에서 25 정도 사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직은 좀 대중들이 관심이 없다. 지금은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으니까 상반기를 견뎌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기사가 오히려 희소식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아직은 일반 대중분들이 관심이 없구나. 하지만 그들이 관심 있게끔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을 과열 상태로 만드는 광란의 시기가 만들어질 때 역시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10만 구독자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행사에 연사로서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뭔가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주식이랑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불안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공감도 됐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은 하나의 금융 자산 클래스로 좀 인정해주고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결론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현물 ETF까지 이미 뚫려서 월가의 자금이 들어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뉴햄프셔주까지 미국의 주정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비추간을 통과시키고 있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5가지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모아가겠다. 작년 연말에 또 미국 재무부에서는 디지털 골드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움직임, 또한 전 세계 금융을 관장하는 곳이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매뉴얼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비트코인을 국제 수지로 편입을 했는데 과연 이거를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라고 아직까지도 의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역사와 어떤 백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탄생이 됐는지부터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저는 후자의 포지셔닝이
더더욱 적합하고 시대적 방향성을 따라가는 올바른 투자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든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역시 과거에는 그들도 비트코인 쓰레기다, 돈 세탁 지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세 전환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들이 이 암호화폐 판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블록체인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그들이 만들고 있는 가치의 인터넷 가장 큰 유틸리티 코인이 어떤 게 될지 우리는 그 정답을 찾아 꾸준하게 가치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사실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담보자산으로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채택의 움직임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미국 주택금융 공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페니메이랑 프레디맥 둘 다 정부 후원 기업으로서 올라와 있으면서 더 안전한 그런 주택금융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그런 공기업들이 점점 이 암호화폐 담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청장이 최근에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아무쪼록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잖아요. 미국판 한국주택금융공사구나. 지금 그 청장이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도 주택담보대출 할 때 그 담보자산으로 좀 한번 넣어보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 피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게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이런 코인들 주택담보대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친구들을 담보로서 쓰고 있는데 한순간에 없어지는 자산 클래스다? 글쎄요. 이제는 완전히 제도권 편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XRP가 편입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MSTR이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시장의 최대 리스크다 라고 하는 또 이런 질문형 기사가 나와지고 있네요. 이것도 어제 새벽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현재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대략 한 60만 개 정도 되죠. 그 2100만 개 수량 중에 약 3%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 지금 MSTR 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들은 2020년 후반 때부터 마이클 셀러를 통해서 꾸준히 매집해왔고 갑작스럽게 작년 들어서 블랙록,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의 자금이 끼어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그들이 공격적으로 뒤에서 모아가고 있었다. 근데 웬 말이죠? 갑자기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그들이 바이더딥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추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가 도래하게 됐을 때 이 비트코인 역시 크게 주춤할 수 있는 포션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스트래티지 현금의 완충 장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전환사채를 막 찍어대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또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사실상 그들이 악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포지셔닝을 추가로 만들어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추후 강한 변동성이 동반되는 하락장이 오게 됐을 때는 최대 리스크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MSTR이 나왔었잖아요. 비트코인 약 2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비트맥스도 5월달 한 달만 미뤄봤을 때 거의 100% 주가가 폭등했던 이력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됐죠. 1등은 이 위메이드가 한 223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코인베이스나 최근에 상장한 서클사
그리고 채굴사 중에 탑3 안에 드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클린스파크, 라이어 플랫폼 요런 쪽에 차라리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제2의 스트래티지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 발표 이후에 주가가 껑충껑충 뛰는 그런 이슈도 정말 많이 있었죠.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톰 리를 내세우면서 우리 이제 비트코인 채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같이 모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거야. 이 말을 하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또 폭등했던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정작 이더리움 가격은 약간 머물러 있고 눌려 있는데 이렇게 이더리움을 사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아직까지는 그들이 누르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시기의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BTCS라든지 비트 디지털 뭔가 비트코인을 모아갈 것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더리움 매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껑충껑충 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시즌 반드시 동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XRP 역시 너무나 많은 나스닥 상장사가 모아가고 있잖아요. 또한 이제 ISO 2002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라면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의 이 메시지 표준이 완전히 구현된 시기이겠죠. 리플 네트워크가 점점 컴플라이언트 규제 친화적으로 이 레거시 금융과 연결되는 보안성과 확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 XRP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더더욱 활발하게 소각이 될 것이라는 이 메커니즘 꼭 이해해 주시고요. 결국에 그들이 신청한 은행의 인가 신청과 연준에 신청한 마스터 계좌까지 저는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ISO 2 코인 리스트, 스텔라 루멘도 많이 갔고 헤데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다 많이 껑충껑충 뛰었었는데 XRP 이 친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갔었잖아요. 조만간 이 스위치가 오프해서 온으로 완전히 켜지면서 제도권 편입 그리고 정말로 은행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사들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프로쉐어즈에서도 XRP 선물 ETF를 완전히 준비해서 상장까지 기약을 하고 있죠. 프로쉐어즈뿐만 아니라 튜털 캐피탈 역시 리플에 대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 프로쉐어즈 울트라 XRP 선물 ET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언급드렸죠. 이 DTCC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에 티커가 등록되어 있었다. 아직 많은 현물 ETF의 신청이 계류되어 있지만 결국에 블랙록의 움직임과 함께 현물 ETF의 파이프라인 뚫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이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이제 드디어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탑재가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정표고요. 올해 11월 22일 같은 경우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온다. 우리가 반드시 이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XRP의 퀀텀 점프를 긍정적으로 고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